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문화예술 분야 5기관이 주관하는 2022 국제문화교류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교류기획부 부장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세종학당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 5기관의 국제문화교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설명회 자료가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발표 내용이 있고요. 또 통합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 2가지 모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 자료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도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발표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이진식 문화정책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럼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 부장님 사회를 아주 잘 보시네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이진식입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특히 오늘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금년에 코로나가 잘 극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가 좀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국제문화교류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서 세계와 공감하고 협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국제문화교류라는 정책 비전과 함께 전략적, 체계적 국제문화교류와 국제문화교류의 새로운 기준을 대응하고 국제문화교류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3대 정책 목표를 갖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에 따라서 총 2,293억 원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늘은 그중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크실 세종학당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5개 문화예술기관의 지원 사업을 설명합니다. 오늘 이것은 처음으로 해보는 실험적 접근이기도 합니다. 오늘 뜻깊은 설명회를 공동 주관해 준 5기관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행사의 주요 역할을 맡고 계시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정기라 원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5월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새 정부가 공약한 국제문화 정책을 살펴보면 대중문화 위주 한류에서 한식, 패션 등 K 생활문화로의 확산을 지원하고 예술인들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포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은 한중문화교류회를 비롯해서 수교 기념 국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는 세종학당을 통해서 지금 한국어의 해외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세종학당들이 세워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교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설명회가 K생활 문화의 전 세계 확산뿐만 아니라 한국어, 현대문화 또 전통문화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 예술이 문화가 꽃이 피도록 더 힘껏 돕겠습니다. 오늘 설명에 잘 참여해 주셔서 좋은 사업들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2023년도 국제문화교류 사업 제안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4월 말에 예산 당국하고 새로운 예산 사업을 협의가 들어갑니다. 정부 예산은 8월 말경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사업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면 좋을지 그 사업 제안들을 우리 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또 문화체육관광부 또 함께하는 5기관에게도 제시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좋은 인연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책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기대를 담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오늘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세종학당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순입니다. 순서는 기관명 한글 가나다 순입니다. 설명회는 휴식시간 없이 약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릴 점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궁금증을 또 가지신 부분들이 계실 텐데요. 질의응답은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기간별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종학당재단의 국제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발표는 최윤정 경영기획본부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럼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종학당재단과 2022년 재단 사업 소개를 하게 된 세종학당재단의 경영기획본부장 최윤정입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저희 재단의 일반 현황, 그리고 주요 사업 소개, 관련 협업 제안의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세종학당 재단의 현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잘 알고 계시죠? 세종대왕이 꿈꾸던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종학당 재단은 전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세종학당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정부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2007년에 최초로 세종학당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설립되면서 세종학당 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세종학당은 매년 해외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세종학당이 100개소가 넘었고 해외 한국어 보급 브랜드가 세종학당으로 2016년에 통합되면서 현재는 200개소를 넘어서 23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2012년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의 보급을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총괄 지원 기관으로 국어기본법의 근거로 설립되었고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가 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현재 3개 본부의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세종학당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한국어 세계와 한국 문화 소통의 중심 기관으로 크게 세종학당 지정 및 내실화, 온 오프라인 한국어 교육 지원, 교원 전문성 강화, 문화교류 활성화, 세종학당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저희 재단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쉽고 재미있게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매년 신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세종학당을 안정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현재 세종학당의 현황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 82개국 234개소의 세종학당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에 129개소가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영화 기생충이나 BTS 등의 한류의 영향으로, 그리고 또 해외에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이 되면서 전 대륙에서 한국어의 수요가 점차 넓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세종학당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세종학당은 대학과 혹은 비영리 단체 등이 운영하는 형태의 세종학당입니다. 국외 기관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독립형과 국내 국외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계형 세종학당으로 구분됩니다. 두 번째는 뒤에서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재외공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과 재단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업형 세종학당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를 세종학당으로 브랜드화한 형태인 문화원 교육원 세종학당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의 많은 세종학당을 번역별로 컨설팅, 밀착 지원하기 위한 거점 역할을 하도록 저희 재단이 직접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형태의 거점 세종학당이 있습니다. 현재 거점 세종학당은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프랑스 4개의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매년 신규로 지정하는 세종학당의 지정 절차와 요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학당의 지정 절차는 매년 말부터 그 다음해 약 1월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고 상반기에 서류 심사, 화상 면접, 현지 실사, 최종 심사를 거쳐 6월경에 최종 지정이 됩니다. 새롭게 지정된 세종학당은 하반기 동안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현재 세종학당 신규 지정이 이미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현재 심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신규 지정에 관심이 또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2023년 이제 신규 지정이 올해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때부터 좀 참여가 가능하시니 이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종학당 신규 지정 신청할 때 필요한 요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학당 운영이 가능한 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비영리 법인 등으로 세종학당을 운영할 수 있는 강의실, 행정실들의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학당장, 운영요원, 전문교원 등의 운영 인력을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현지에서 전문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전문교원을 재단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세종학당이 지정되면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 운영 예산, 그리고 한국어 전문 교원 파견, 다양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자료나 기자재, 현지의 학당이 학당별 특성에 맞는 특성화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학당의 학습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한국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 그리고 국내 대학 어학 연수 등을 통해 장학 사업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 오프라인 한국어 교육 지원입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오프라인 세종학당 외에도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이 가능한 학습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세종학당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교재와 콘텐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세종학당은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세종학당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한국어 온라인 학습 플랫폼입니다. iksi.or.kr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세종학당 교육 과정과 온라인 레벨 테스트, 그리고 온라인 선생님을 통한 학습 지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학당.org라는 사이트를 통해 들어가시면 누리세종학당이라고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은 한국어, 한국문화의 정보 포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나 교원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자료와 한국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의 교육 과정은 전 세계 어느 세종학당을 가더라도 동일한 교재와 교육 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특징과 강점이 있습니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 교육 과정과 현지 학습자의 특수한 요구에 맞춘 특별 교육 과정, 그리고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취미, 취업, 학업 등의 다양한 그런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 따라서 저희 재단은 다양한 교재와 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재를 지금 재단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 교재인 세종한국어, 그리고 세종한국어 회화, 세종한국문화를 비롯하여 비즈니스 한국어, 여행 한국어 등 다양한 교재를 개발해서 학습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교재는 누리세종학당 사이트를 통해서 이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비대면 교육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재단은 모바일 한국어 학습 앱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러닝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학당 교재를 온라인으로 자가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 콘텐츠와 한국 문화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한국 문화 콘텐츠도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교육에 있어서 그만큼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재단은 세종학당에서 교육의 중심이 되는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원 해외 파견,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지원, 그리고 한국어 교육자들이 경험을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망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래도 관심 있는 사업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국외 한국어 교원 파견 지원입니다. 전 세계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한국어 전문 교원을 재단이 매년 직접 선발해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지에서 많이 부족한 한국어 교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지 학당에서 필요한 교원 수요 조사를 통해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전문 교원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한국어 교원 파견의 요건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고 이제 경력에 따라서 가나다 라급으로 구분돼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교원에게는 최대 2년까지 파견지 해외 세종학당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재단은 이제 기본적인 급여와 현지 체재비 그리고 왕복 항공권, 여행자 보험, 안전관리 서비스, 현지화 학습을 지원하는 다양한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또 갖고 있거나 이런 쪽에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해당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이제 선발 공고가 상하반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추후에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문화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세종학당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습자들을 위해 다양한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다채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단은 문화 해설과 체험을 결합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인 세종문화 아카데미, 그리고 문화 인턴 그리고 다양한 문화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문화 프로그램이 현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교류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저희 재단은 국내 대학이나 문화예술 유관기관, 단체들과 또 협력을 하고 있으니 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저희 재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많은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 소식을 국내외에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류스타인 이민호 씨가 저희 재단의 홍보 대사로 위촉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좀 대중적인 홍보에 또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누리 소통망을 통해서도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재단의 주요 사업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과의 협업을 위해서 제안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 이 내용을 위주로 봐주시면요.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거나 또 개인 문화예술인들이실 텐데요. 저희는 사업 특성별로 여러 기관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협업형 세종학당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해외 진출 한국 기업 등과 협력을 하고 있고, 온라인 세종학당 학습 플랫폼은 한국어 학습 지원이 필요한 기관에게 저희가 개방을 해서 저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및 한류 콘텐츠 개발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홍보를 위해서 대학이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종문화 아카데미와 같은 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한국문화 보급 관련 기관 그리고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서 분야별 전문가, 문화예술 전공 대학생 등을 통한 인턴 파견 그리고 문화교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저희 세종학당이 한국과 세계를 잇는 세계 속의 작은 한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재단 세종학당 재단을 검색하셔서 누리집을 방문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이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세종학당 재단의 역할과 지원 사업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세종학당 재단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기관들을 많이 또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종학당 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입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대한 역할까지 포함해가지고 발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발표는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의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공연 분야는 공연사업본부 김혜진 본부장님이 먼저 발표를 하시고 이어서 시각 분야를 시각사업본부 심지연 본부장님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사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장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 분야 그리고 시각 분야 해외 진출 사업을 소개드리고자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약간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06년에 예술 유통의 활성화와 예술 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술 현장 자생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은 예술 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으로 예술 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세 개의 사업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술 기업을 육성하는 예술 산업을 지속 성장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연 시장 활성화 사업, 세 번째는 시각 분야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간략히 저희 기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공연 분야 해외 진출 지원 사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공연 분야의 해외 진출 사업은 총 12개 사업을 안내 드렸는데요. 그런 세부 사업 설명에 앞서서 저희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 분야 해외 진출 사업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다양한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변화의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외 모두 공연계에서도 여러 변화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해외 진출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국제 이동성에 관한 여러 변화의 지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해외에서 공연을 한다는 그런 관점의 교류나 해외 진출보다는
영어로는 이제 circulation이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유통과 순환의 관점으로 해외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그래서 현대 공연예술의 지속가능한 유통과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품의 교류, 사람의 교류,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들고 해외 시장 탐색 그리고 침투의 과정 등을 통해서 효과적인 해외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저희 사업이 이제 좀 12개나 되고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세분화할 수도 있는데요. 크게 보면 4가지 영역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정보, 사람, 작품의 교류를 도모하는 프로그램 영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시장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해외 시장에 침투해서 미리 그 시장을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접적으로 해외에 가셔서 해외 공연을 통해 유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 드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4가지 영역에 따라서 저희 사업을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집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PDF 자료의 11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공연사업본부에서는 그 교류에 있어서 정보의 교류, 사람의 교류, 작품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 국제 교류 또는 해외 진출, 해외 유통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외 공연 정보를 모아서 제공해 드리는 웹사이트인 더 앞으로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이제 캠스 지원 사업이라는 이제 예경의 지원 사업뿐만 아니고 국내외에 계시는 공연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나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회의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으로 저희는 에어밋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첫 번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밋은 올해의 주제는 넥스트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연 예술의 국제 교류나 이동성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주제로 하여 국내의 공연 관계자분들이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 3월, 5월, 7월, 11월 총 4회에 걸쳐서 진행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넥스트 모빌리티에 대한 리서치를 한 결과가 있어서 그 결과를 공유드리고 현재 해외의 국제교류 혹은 해외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스파프라고 불리는 축제를 올 10월 4일부터 30일까지 대학로 일대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 스파프에는 이제 해외 초청 작품도 오지만 국내 초청작 공모도 하는데요. 사실 3월 16일로 공모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공연예술 작품이 축제에 소개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해외의 분들과 작품의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시장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커넥션이라는 리서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리서치 프로그램의 주제는 3가지입니다. 신진 예술가, 그리고 예술과 고령화 사회, 넥스트 모빌리티 리서치 2번째 세션으로 3개의 주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3월 31일까지 공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해외 시장을 직접 이 주제에 맞춰서 조사해 보고 싶은 기획자 분이 계시다면 3월 31일까지 공모가 진행되고 있으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예술과 고령화 사회라는 주제에는 지금 노르딕 연합의 4개국의 5개 기관과 함께 공동 리서치를 수행을 하고요. 현재 저희 계획상 6월에 스웨덴으로 직접 방문해서 그 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9월에 서울 아트 마켓이라는 마켓에서 그 결과를 다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을 침투하는 방식은 직접 그 시장에 가보는 것도 있지만 해외 관계자분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알려드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의 하나로 저희는 한국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한 현대 음악들을 해외 관계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저니 투 코리안 뮤직을 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서울 아트마켓과 같은 9월 26일부터 9월 29일 사이 기간 동안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때는 주로 이제 음악 분야의 단체나 그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4월 6일부터 27일까지 참여하실 분들을 공모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는 국내외 총 25인 이상의 공연장, 미디어, 기관, 음반사 등의 국내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작품을 보여드리고 직접 해외에 그 공연을 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 공연 예술을 뭐 장르별로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뮤지컬 분야와 일반 연극, 무용, 음악 이렇게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단 뮤지컬 사업은 조금 후에 설명드리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제 서울 아트 마켓입니다. 서울 아트 마켓은 저희 기관이 설립된 2006년부터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는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대학로 일대와 그리고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 아트 마켓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살롱이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는 정보나 사람들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서 실제 공연 관계자들과 계약 전에 상담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1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펜스 초이스 공모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내의 우수한 공연 작품을 그 쇼케이스 공연을 해서 추후에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도모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그 펜스 초이스 장르는 이제 연극, 무용, 음악, 다원, 기타 분야의 그 작품을 참여하시면 되고 공모 기간은 지금 3월 16일부터 4월 13일까지 그 공모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이 쇼케이스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작품을 해외 관계자분들에게 피칭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공연예술, 전통예술 작품을 해외에 유통시키는 사업은 저희가 센터 스테이지 코리아 CSK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센터 스테이지 코리아는 해외의 주요 기관과 축제 프로그램들이 한국 특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해외에 2개 이상의 그 기관들이 연계해서 해외 연계 투어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고 저희는 공연료는 그 초청하거나 그 부르시는 기관이나 해외 축제나 기관에서 공연료를 지급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항공료와 운송료 등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 공모와 국내 공모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요. 올해 해외 공모는 작년에 이미 공모 접수가 마감이 됐고요. 올해 국내 공모는 4월 13일부터 5월 11일까지 공모할 예정이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뮤지컬 사업을 좀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저희가 그 K 뮤지컬 국제 마켓이라는
서울 아트 마켓이 공연 예술 관련된 마켓이라면 K 뮤지컬 국제 마켓은 그 중에서 뮤지컬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마켓입니다. 올해는 6월 21일부터 6월 23일에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뮤지컬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서 그 뮤지컬 관련된 시장 동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실 수 있는 컨퍼런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해외 인사들을 저희가 직접 초청해서 작품을 보여드리고 기획자나 단체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상담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비즈니스 미팅도 운영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품을 보여드리고 향후에 해외에서 저희 뮤지컬 작품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거래가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국내 쇼케이스와 투자 피칭 사업도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 직접적으로 해외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 쇼케이스와 해외 낭독 시범 공연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중국과 영국 그리고 미국 시장에 직접 가서 해외 그 공연을 직접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가실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두고 봐야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직접 공연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22페이지에는 저희가 뮤지컬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프로듀서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발견해서 차세대 프로듀서와 전문 프로듀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프로듀서에 관심 있으신 신진 혹은 예비 프로듀서님들 계시면 저희 프로듀서 양성 사업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 분야 해외 진출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사업본부장 심재원입니다. 네, 공연에 이어서 시각예술 분야의 해외 사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해외 시각사업의 큰 틀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작품의 창작 이후에 유통, 매개 영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작가 해외 프로모션,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 정보 제공과 담론 확산이라는 4가지 방향성을 바탕으로 현장을 지원하고 기획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각예술 분야에서 저희 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한국 작가를 국제미술계에 전략적으로 소개하고 갤러리의 해외 그리고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작가와 갤러리가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미술에 대한 다양한 영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부와 사람이 교류하는 담론 확산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가 프로모션입니다. 작가 해외 프로모션은 한국 작가분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입니다. 출판과 온라인 콘텐츠, 영상 등을 통해서 우리 작가들을 해외에 알리는 작업부터 해외 미술기관이 초청하는 한국 작가의 해외 전시 및 활동을 돕는 일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모 사업으로는 해외 기획 전시 지원과 한국미술 해외 출판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센터 해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주체적인 운영과 현지에서의 유통, 파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외 기관이 운영 주체로 사업을 신청하고 또 한국 파트너들이 함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작가를 초청하는 미술관이나 갤러리, 그리고 한국 미술 관련한 출판물을 준비하고 있는 해외 출판사, 그리고 한국 미술 관련한 컨퍼런스를 진행할 해외 연구기관, 미술관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지금 해외 공모 사업은 지금 공모가 중에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 시장 개척입니다. 해외 우리 작가를 소개하고 작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인 아트페어에 참가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지원하는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이 있고요. 또 최근에 빠른 디지털 전환으로 온라인 홍보와 온라인 그 시장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홍보, 전시, 판매까지 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한국 작가의 참여 비율과 자부담 비율이 있으니 이 부분들은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보 제공입니다. 국제미술계의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면서 영문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미술 관계자 그리고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작가, 주요 전시와 공간, 이벤트 등을 영문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더 아트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아트로는 영문의 경우 해외에서 한국 미술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인 동시에 국문의 경우에는 해외 진출을 원하시는 분들께 해외 미술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자료가 증가하면서 미술 용어에 다양한 표기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작가분들의 성함, 단체명, 화파명 등이 다른 방식으로 표기되고 있어서 동일한 내용도 다르게 인지되는 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술과 관련된 주요 용어의 외국어 표기 지침을 마련하고 번역 가이드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공하는 온라인 용어 사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술을 해외 소개하는 자료를 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용어 사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담론학산인데요. 매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서 전문가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또 현장과 그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한국 미술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작가들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국제 시장 내에서 한국 미술의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해외 사업의 그 운영 방향은 국제 프로젝트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단계적 지원을 설계했습니다. 사업 간의 순차적으로 연계하여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요. 단년이 아니라 최대 3년에 걸쳐서 단연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단체와 작가를 위해서 무엇보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 저희는 3단계로 사업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작가를 발굴, 육성하고 우리 작가를 해외에 알리는 프로모션의 단계입니다. 예비 전속 작가제를 통해서 갤러리가 장기적 안목으로 또 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 작가분들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가에 대한 자료를 해외에 소개하고 있고 또 해외 전문가들과 직접적인 네트워크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해외 진출을 직접적으로 돕는 과정입니다. 유통 주체 또는 해외 기관이 그 직접적인 대상이 됩니다. 해외 아트페어 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시장 진입을 돕고 또 해외 기획 전시와 출판,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작가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구축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내에서 작가가 성장해서 해외 시장에 진입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인지도를 구축해 나가게 됩니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는 순서가 뒤바뀌기도 하고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단연 단계적 지원입니다. 전시와 한국미술 콘텐츠의 출판의 경우에는 2,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 3년 후에 완성될 프로젝트까지 미리 선정해서 조사 연구부터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와 책자라는 결과물이 나오고 나면은 또 현지에서 홍보와 배포를 지원해서 파급력을 높이고 전시 또는 출판물이 단독적인 이벤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개되어서 파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전시, 출판,
현지 홍보까지 연계해서 완성도 있는 결과를 구현하실 수 있는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 사업의 공동 설명의 자료집에서 23페이지부터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시각예술 지원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 설명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예술경영지원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정보 제공이라던가 이제 예산 지원하는 사업들 등을 비롯해가지고 다각도로 사업을 안내받으실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집이 두 가지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발표 자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원 사업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담은 통합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는데 이 업로드된 링크는 유튜브 하단에 보시면은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해 놓았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사업 중에서 공모가 종료된 사업도 있지만 지속적인 앞으로 이제 공모가 남아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국제문화교류 지원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은 공예문화팀의 서윤경 팀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문화팀장 서윤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진흥원 해외 공모 사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앞서 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정말 이렇게 충실하게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2개 사업 짧고 굵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공모 사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기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기관은 사실 공예뿐만이 아니라 공공 디자인, 또 전통 생활문화, 한복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창의적인 공예 문화와 또 국민의 편의를 더하는 공공 디자인, 또 전통 생활 문화의 확산과 진흥을 통해서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또 확립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좀 강화를 해서 종국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연역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관은 2000년도에 최초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0년에 저희 한국 디자인 문화재단과 2개 기관이 좀 통합이 되면서 현재 형태를 갖추는 법인이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2011년에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문화역서울 284라고 명칭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구 서울역사를 저희가 지금까지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저희 진흥원이 공예문화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는 이 자리에서는 공예 쪽에 좀 한정해서 여러분들께 공모사업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진흥원이 공예산업진흥 전담기관이다 보니까요. 5가지의 커다란 좀 과제를 충족하는 것을 좀 목표로 세부 사업이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는 공예 산업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R&D 사업,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예 인력 및 창업 지원 양성 사업 같은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교류와 공예품 해외 진출 강화에 과제가 들어가 있는 유통 활성화와 시장 창출 사업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와 5번째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정책 관련한 여러 기반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대국민의 어떤 공예문화 인식 개선이나 또 국민들의 공예 체험 기회 확산을 통해서 공예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인식을 좀 높이고 개선을 좀 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사업은 아무래도 좀 시장 진출과 유통 확산이라는 목적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에 한해서 지금 저희가 공모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목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국가의 유력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서 공예 시장 규모 확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공예 관련한 페어를 참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공예 전문 갤러리라든지 작가 그룹 또 공예 사업체 분들이 좀 참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를 마련을 해서 해외 페어 참가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12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요. 1,5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박람회 운영을 위한 직접 경비로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부스 임차료라든지 운송비, 또 홍보물 제작비, 뭐 여비 같은 것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1,500만 원이라서 예, 아마 이 항목으로 이제 배정을 하시면은 이게 좀 일부에서 운영에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정 절차는요. 저희가 이제 참가 신청서와 뭐 기관 포트폴리오 그리고 어떤 페어를 나가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출품작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제출을 하시면 1차 서류 심사를 통해서 이제 걸러내고요. 그래서 2차에는 여러분들 발표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심사 기준은 이제 제시한 출품작이 얼마나 시장 경쟁력이 있고 나가시고자 하는 페어와 부합성이 있느냐, 또 이제 참여 단체가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것을 활용해서 얼마나 홍보를 하고 이제 시장 창출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운영 역량을 저희가 판단하게 됩니다. 모집 시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매년 1분기에 진행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앞두고 있고요. 매년 보시는 바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 관심 갖는 분들은 좀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진흥원을 아마 접속을 하시면은 좀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어서 사업 공모를 어떻게 좀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조금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고자 저희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제 접속을 하시면 저희가 하단에 박스 처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사업란에 들어가시면 공모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게시판을 보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공모 사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모 사업 안내 중에서도 제가 이제 참가 가능한 페어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브리핑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저희가 지원하는 페어 대상자가 갤러리도 있고 작가 그룹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페어의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페어를 나가면 좋은지 이제 좀 관심 가지거나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대표되는 페어를 제가 2개 정도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메종앤 오브제인데요. 아마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매년 1월, 9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홈 인테리어 박람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테이블웨어나 텍스타일, 홈 인테리어 및 아웃도어, 그리고 가구나 조명, 또 홈 데코레이션 용품들을 총망라하는 그 박람회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페어는 이제 소비자 개인 거래라기보다는 그 바이어 거래로 진행이 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매년 약 한 7만 명에서 많게는 9만 명, 그리고 지금 약간 좀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좀 가장 성황리를 이루었을 때는 한 13만 명 정도의 바이어가 방문을 해서 여러 그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졌던 곳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페어 같은 경우는 공예 작가분이나 공예 사업체 등에서 참가가 가능합니다. 예, 2번째로는 이제 콜렉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종 오브제가 어떤 산업 박람회를 대표하는 리빙 페어라고 하면 공예 작품이 또 출품할 수 있는 공예 아트 페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되는 것으로 이제 영국에서 개최되는 콜렉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드렸고요. 매년 2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가 됩니다. 현재는 좀 사치 갤러리를 거쳐서 서머셋 하우스에서 지금 열리고 있고요. 영국 공예청에서 주관하는 페어입니다. 개인 콜렉터를 대상으로 한 예술 조형미가 강한 작품들이 출품되는 페어이고요. 주요 방문객으로는 뮤지엄 큐레이터, 또 중요 콜렉터 분들이 고객으로 방문을 합니다. 이 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 개인으로서 참가하시기는 좀 어렵고요. 갤러리 단위로 참가가 가능하시고 매년 한 30여 개의 갤러리에서 참여를 해서 이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대표적인 아트 페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뭐 이제 2개
카테고리의 페어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이 공모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받은 단체들도 이런 공예 갤러리와 공예 사업체 이렇게 이원화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참고된 그 페어는 저희가 이제 기존의 진흥원이 뭐 직접 운영은 하지 않았지만 이 그 갤러리나 그 공예 업체 측에서 이제 발굴을 해서 참여한 그 페어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제가 목록으로 좀 넣어봤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에 저희 진흥원 지원을 받아서 참여했던 그 갤러리들이 현장에서 운영을 했던 현장 스케치라서 이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스케치 차원으로 한번 보시고자 해가지고 넣어드렸습니다. 예, 두 번째 지원 사업입니다. 예, 국제 교류 및 전시 사업이고요. 이것은 앞서서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뭐 이제 페어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면 이것은 작가 개인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나 뭐 교류 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리고 지원 형태는 이제 진흥원에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좀 실시한 내용인데 해외에 이제 공예 작가들이 실제적으로 레지던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작가들이 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해서 지원 항목 같은 경우는 항공비나 뭐 거주 공간, 작업 공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절차는 아마 보시는 바와 같이 작가 포트폴리오나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고요. 심사 기준은 아무래도 이제 작가 활동이다 보니까 작가의 작품성이나 또 이 활동을 통해서 작가의 어떤 작업 환경이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예, 모집 시기는 지금 아직은 시행 전인데요. 한 4월부터는 여러분이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 통해서 공모 내용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관련 소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해외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공모 사업은 아닌데요. 저희 진흥원이 사실 이제 해외 사업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2개 사업을 공모를 하지만 저희가 국내에서 좀 검증된 작가를 발굴해서 그 작가들을 해외로 다시 프로모션하는 이런 약간 유기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어나는 공모 사업에도 여러분들께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이후에 이제 해외 사업의 진출에 그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내용은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접속하셔서 공모 내용 확인하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예 주간과 트렌드 페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서 발표 시작 때 말씀해 주신 대로 굵직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벌써 마지막 순서가 벌써 4번째 순서입니다. 4번째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지원사업 설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기관에 대한 설명 조금 그리고 지원 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제문화교류 전담 기관입니다. 오늘은 교류기획부에서 추진하는 6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3개 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교류기반팀 팀장 이예구입니다. 지원 사업에 대해 발표하기에 앞서서 저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체육관광산하 국제문화교류 전담 기관으로서 국경을 초월한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을 펼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비전은 문화로 한국과 세계를 잇는 네트워크 허브입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제문화교류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해외 권역별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 기획과 지원, 그리고 국내외 정부, 지자체, 민간 문화교류 협력, 마지막으로 국제문화교류 및 한류 연구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문화교류 전문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문화교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은 문화예술 그리고 문화산업의 종사자인데요. 국제문화교류 전문가라 함은 실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실행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실습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카데미의 경우 경력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경력 3년 미만의 신진 인력을 대상으로 기본 개념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경력 5년 내외인 준 전문 인력 대상으로 실무 워크숍을 개최하고 마지막으로 경력 7년 이상을 대상으로는 국내의 전문가 초청을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주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컨퍼런스나 자담회를 개최합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온라인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견 사업입니다. 파견은 저희가 국내와 해외 파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올해 해외 파견은 총 10명에게 1억 3,500만 원을 약 3개월에서 4개월간 진행합니다. 파견 기간은 경력별 상이한데요. 경력 3년 미만은 축제 사무국, 그리고 국제교류 그런 관련된 기관 등에 저희가 파견을 하고 경력 5년 내외는 제외 한국문화원에 파견하며 올해는 약 8명 내외로 예정합니다. 그리고 경력 7년 이상 전문 인력은 총 2명을 파견합니다. 저희는 활동비와 출국에 필요한 왕복 항공권, 여행자 보험, 비자 발급, 해당 국가의 필수 예방 접종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국내 파견입니다. 총 7명에게 5,400만 원의 지원금을 4개월간 지원합니다. 보통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축제 사무국에 파견을 하는데요. 축제에 대한 기획과 운영의 업무를 하시고 저희는 활동비와 일부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활동비의 자세한 안내는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1년까지 저희가 현장 파견에 참여했던 기파견자 약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한 건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관련 사례는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국내외 현장 파견과 프로젝트 실행 예산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는 한 3, 4일경에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견자의 과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해외 파견자로 최종 선정되신 분은 각 기관의 프로그램 기획 그리고 운영에 대한 업무와 월별 활동 보고서를 저희 쪽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국내 파견자도 기관 행사나 지원 업무를 하시면서 월별 활동 보고서를 실습 종료 후에 그리고 또 개별 국제 프로젝트 기획안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의 선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외 현장 파견은 저희가 참가자 서류 심사를 하고 그리고 파견 나가는 그 기관의 담당자의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흥원의 사전 교육을 받으시고 국내외 현장 파견됩니다. 파견 후 결과 보고서 제출 그리고 함께 참여했던 파견자들과 활동 성과 공유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또 프로젝트 실행 예산에 대한 절차도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하고요. 최종 선정자는 기획에 맞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결과 보고서 제출, 그리고 지원 예산에 대한 정산 자료 제출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평소 국제문화교류 전문가가 되고 싶으셨던 문화예술 그리고 문화산업의 종사자께서는 저희 사업의 교육, 현장 파견,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전문가로 한 단계 나아가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 지자체와 그리고 그런 지자체 소재에 있는 지역의 민간 문화예술단체 또는 기관의 국제문화 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의 구성은 첫 번째로 2022년도에 추진하는 국제문화 교류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추진 지원과 2023년 추진 예정인 국제문화 교류 사업의 기획을 고도화하고 수행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획 지원입니다. 두 지원 사업 모두 전문 자문단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먼저 추진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국 기초 지자체 내 민간 문화예술 단체 그리고 기관입니다. 지원 규모와 내용은 저희가 총 7기관 내외이며 한 개 기관당
최대 1억 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운영 절차는 서류 및 면접 심사 후에 필요한 분야의 자문단 매칭, 그리고 저희 진흥원, 기초지자체, 수행기관 간의 3자 협약 체결을 합니다. 이후에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 사업이 종료되면 성과 공유회, 그리고 최종 평가를 진행합니다. 최종 평가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되시면 차년도, 즉 2023년도에 연속 지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차년도 공모에 지원할 시 적합 또는 부적합의 별도 심사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처음 공모하시는 기관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해야 하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걸 3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교류 콘텐츠는 지역 문화의 특화 산업, 아니면 문화 도시나 지역 브랜드 등을 연계한 콘텐츠입니다. 두 번째, 교류 지역 선정은 올해 수교 기념 주요 국가나 지자체와 자매, 협력 도시, 그리고 교류 콘텐츠와 유사점을 갖는 도시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교류 형태나 방식은 공연, 전시, 워크숍, 전문가 세미나, 공동 창작물 제작 등 제한이 없습니다. 해외 기관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쌍방형, 과정형 교류 사업이면 됩니다. 추진 사업의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건 저희가 작년에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놀이 콘텐츠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국 전통문화 전당과 스페인 바라칼도 사라고사와 몽골 울란바토르가 교류했습니다.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성과로 유럽 전통놀이 스포츠 협회의 교류 제안으로 한국 전통문화 전당과 MOU를 체결해서 아동 청소년 중심, 그리고 전문 학생 투트랙의 지속적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음은 기획 지원 안내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 추진 예정인 국제문화교류 사업 기획안 완성을 위해서 교육과 자문을 제공하며 올해는 총 3개 사업 내로 지원을 합니다. 이 사업은 기초지자체 내 국제문화교류 사업 기획의 고도화를 목표로 두기 때문에 사업 계획하실 때부터 계획서에 각 기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자문을 받고 싶은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문단을 매칭시켜 드립니다. 운영 절차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관련 교육을 제공해 드리고 전문 자문단을 매칭해 드립니다. 자문단의 도움으로 기획서를 작성하시고 최종 기획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에 따라 선정된 우수 사업은 2023년도 사업 추진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 드리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년도 추진 지원 공모에 가점을 부여해 드립니다. 따라서 기획 지원에서 추진 지원까지 연속으로 지원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추진 지원과 동일하고 사업 특성에 맞게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예시를 드리면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규 사업 기획력을 높이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 그리고 아니면 지역 원천 문화 자원의 국제교류 사업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한 단체나 기관. 세 번째는 이때까지 추진해온 국제문화 교류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싶은 단체나 기관. 마지막으로 기존 협력도시 대상으로 해서 문화교류 사업 방식과 프로그램 개선을 원하는 단체나 기관 등이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추진 지원, 기획 지원 모두 사업 기획을 완성도를 위해서 자문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자문단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지며 공연, 축제, 시각, 지역문화, 홍보 브랜딩 등 이런 자문과 사업의 기획, 방향 설정, 구체화 등의 다방면으로 저희가 자문을 해드립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현재 공부 중에 있으며 추진 지원은 이나라 도움을 통해서, 그리고 기획 지원은 이메일을 통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요강은 현재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동반자 사업입니다. 문화동반자 사업은 공적 개발 원조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이 사업은 개도국 문화 분야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문화 분야별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는 개도국의 문화 전문가 그리고 행정가 연수로 구분을 하고, 문화 전문가는 현지 문화산업이나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기획가, 실무자, 예술가, 교사 등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관은 해당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저희 진흥원이 직접 연수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문화 전문가 연수는 문화산업,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국내 기관이나 단체가 보조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국내 문화예술 전문 기관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개도국 현지와 협업이 가능한 문화단체, 두 번째로는 외국인 대상 연수, 교육, 교류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단체, 마지막으로는 모집하는 연수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올해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면, 운영 기관으로 선정이 되시면 저희 진흥원에서 연수 커리큘럼 기획,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연수 운영, 관리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연수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운영 기관이 보유한 협력기관 파트너십을 활용해 개도국 현지 연수생을 모집하시면 됩니다. 연수생 선정이 완료되면 1차 비대면 연수를 4주간 진행을 하시고 그중에서 우수 수료생을 선정해서 한국에 초청하시고 2차 심화 연수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운영 기간에 모든 연수에 필요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운영 기간의 수행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서 드리면은, 운영 기간은 따라서 연수생 모집, 분야별 심화 교육에 따른 커리큘럼을 기획하여 1차 비대면 연수, 2차 국내 초청 연수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2020년 그리고 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전면 비대면 연수를 진행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운영 기관으로 참여했던 한국국제교육개발협력원의 도서출판 연수는 라오스에 있는 청년 동맹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아동 도서 제작 실습을 하고 관련 현지 문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더 많은 사례는 저희 자료집을 한번 참고하여 주시고, 문화 동반자 사업 공모는 저희가 4월경에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산업, 문화예술 발전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개도국의 문화기관 그리고 전문가들과 협업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하시는 기관이라면 이번에 문화 동반자 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 교류 기반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류 기획팀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류기획팀 팀장 강혜지라고 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문화예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총 2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한 아세안 특화 사업이고요. 다른 하나는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라고 해서 한국의 공연과 전시의 해외 투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한아세안 문화예술 공동협력 프로젝트 사업은 한아세안 특화 사업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한국의 문화예술 그리고 문화산업의 상생 그리고 동반 성장을 위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로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사회 이슈 그리고 한아세안이 관심을 갖는 공공적 가치를 문화예술로 구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문화예술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로 개인, 국내 국공립 또 민간단체 모두 가능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지원 주제를 문화와 연대로 지정을 해서 그 해당 키워드를 잘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지원 규모는 저희가 확보 예산 기준으로 총 3억 원에서 최대 3개 프로젝트 선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별로 지원금이 상이할 시에는 최종 선정 건수도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장르는 제한이 없고요. 다만 조건상 그 아세안의 역할이 공동 협업 그리고 참여율이 50% 이상 그리고 기획과 실현 기술 등 전문 분야 참여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절차입니다. 저희가 4월에 공모를 예정하고 있고요. 이후에 5월 선정, 그 다음에 6월부터 약 6개월간 프로젝트 제작 기간이 주어지고 12월 연말에 결과 평가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특성상 결과물이 반드시 디지털 플랫폼에 구현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디지털 플랫폼의 형태는 각 프로젝트별로 적합한 가장 최선의 그 플랫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어진 예산 내에서 그 프로젝트 제작에 필요한 직접 경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지난해 이제 신설되면서 처음으로 총 3개 과제가 저희 사업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어진 이미지 바탕으로 좌측부터 시계 방향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한국과 아세안의 공공 조형물을 미디어 아트로 구현하고 그것을 메타버스에 소개했던 스태츄 가든이라는 전시입니다. 다음은 한국과 베트남에서 관심을 갖는 유교 사상을 VR 콘텐츠로 재창작한 성학습도 인문학 콘텐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한 아세안 영화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때 한국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영화 감독 3분이서 공동 영화를 제작을 해주셨고 아세안이 관심이 갖는 그 배달의 문화에서 시작을 해서 15분 단편 영화를 제작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지난해 처음 시도되면서 사실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여러 과정들을 함께 또 동참해 주시고 합류해 주셨던 수행단체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공연과 전시의 해외 투어 그리고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확보 예산 기준으로 7억 원 정도 투어를 준비하고 있고요. 투어 시에는 공연과 전시, 국제 항공료, 숙박, 운송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성상 가장 먼저 프로그램 풀 안에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 풀은 저희가 매년 경연제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한 차례 진행을 해서 총 25개 작품이 저희와 함께 이제 공연 전시 작품이 함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공모는 내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풀에 함께 해주시는 단체를 대상으로는 우선 오프라인과 온라인 홍보가 지원이 되고요. 이어서 이제 운영 절차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해당 프로그램 풀을 바탕으로 제외한국문화원 그리고 문화홍보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모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공모에 선정된 단체에 한해서 저희가 투어 지원이 들어가고요. 매년 15개 내외 프로그램이 해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공모를 통해서 총 17개 프로그램이 해외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저희 간략한 사업 구조를 도시화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교류진흥원에서 사업을 주최하고 그 다음에 해외 사업의 주관은 제외한국문화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풀에 함께 해주셨던 프로그램 그 기획 단체에서 해외의 문화예술협력기관과 함께 가지고 계신 작품의 현지화 기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그 사업의 대표 사례들을 이미지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좌측부터 터키 잠비나의 공연, 그리고 러시아 블랙스트림 공연, 그리고 브라질 서커스 창작 집단 봉인줄의 외봉인생 공연,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아트 프로젝트 보라의 소무 온라인 공연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저희가 가을 시즌에 다행히 자가격리 면제가 승인이 되어서 무탈이 러시아 관객들을 오프라인에서 잘 만나고 왔고요. 부득이 투어가 조금 어려운 제일 우측에 있는 아르헨티나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쉽지만 그 아르헨티나 시 정부의 문화예술 포털을 통해서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 사례입니다. 좌측부터 프랑스 피민코 재단에서 저희가 리얼 DMZ 경계 협상 전시를 개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스페인 아우라이 갤러리에서 에일 라운지의 오감도 전시를 VR로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카자흐스탄 대통령궁 박물관에서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한국의색 전시를 개최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폴란드 바르샤바 와젠키 왕궁 박물관에서 사비나 미술관의 영감의 원천 전시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전시 사업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오프라인으로 다행히 잘 개막이 되었어도 사실 관람객의 발길이 조금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 사업의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VR 전시를 선보이거나 온라인 작가 토크를 병행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업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참
어려운 시기에 교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예술가 그리고 기획자 선생님들을 만나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사업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관심을 갖고 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집 하단에 보면 각 사업별로 담당하고 있는 실무의 연락처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또는 이메일 주시면 연락 주시는 시점에 또 구체화된 정보들을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고 이어서 상호문화교류팀 통해서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마지막 사업 소개를 맡은 상호문화교류팀장 여현경입니다.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작년 양국 VIP는 2021년과 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약 2년간 진행될 160개 공동사업을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공공주도의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한중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문화교류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근본 민간 공식인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 공식인증 사업은 한중 문화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민간단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3월 말에서 4월 약 한 달간 이메일을 통해서 지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 장르는 크게 전통이나 음식 등을 포함한 문화 분야, 공연과 시각 예술을 포함한 예술 분야, 문학 출판, 그리고 영상 패션 등을 포함한 콘텐츠 산업, 그 외 체육, 관광, 언론 교류 등으로 구분됩니다. 민간 공식인증 사업은 홍보 지원, 그리고 홍보와 예산 지원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홍보 지원은 한중 양국 정부가 함께 제작한 공식 로고와 슬로건 사용권이 부과되며 문체부와 진흥원의 후원 명칭 사용권, 한중 문화교류의 해 공식 SNS 홍보, 그리고 각 사업별 성과 영상 제작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홍보와 예산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홍보 일체를 포함하여 임차비, 항공, 숙박, 물품 운송비 항목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전체 지원 총 예산 규모는 5억 원이며 각 사업별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국고보조금 40% 이내, 총 사업비 5천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50% 이내 비율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 5천만 원일 경우에는 40%에 해당하는 국고 2천만 원, 그리고 자부담 3천만 원, 전체 사업비 2억 원일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국고 1억 원, 그리고 자부담 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추진 절차는 3, 4월 공모를 시작으로 4월경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선정 단체와 협약 체결 후 민간 공식 인증 사업 전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사업별 맞춤형 홍보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전체 지원금의 약 70%가 1차 교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 공정률 약 70% 도달되는 시점에 중간평가 진행 후 2차 지원금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예산 지원이 없는 홍보 지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중간평가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12월 최종평가와 정산보고 제출로 종료하게 됩니다. 사업의 장르의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올해 3월까지 추진되고 있는 1차 공식인증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지원 2개 사업, 그리고 홍보와 예산 지원 사업 총 6개가 선정이 되었고요. 코로나 확산과 중국 내 자가격리 문제로 아쉽게도 대면 행사보다는 비대면 행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공연, 도서 출판, 포럼, 사진 콘텐츠 등 특정 장르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선정되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홍보 지원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공식 포스터나 이미지 제작할 때 한중 문화교류의 공식 로고 사용이 가능하며 국내와 중국 내 사업 언론 보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내에서는 잘 보이시진 않으시지만 문체부와 진흥원의 후원 명칭 또한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국 내 공식 SNS 사업 홍보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중국은 위챗과 웨이보에서 사업 홍보가 진행됩니다. 중국의 경우 저희도 공식 SNS를 개설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됐었는데요. 올해도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내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좀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 3분가량의 사업별 성과 영상 제작을 지원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1차 공식 인증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계셔서 저희가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이 없는데요. 단순히 기록 스케치 영상이 아닌 효과적으로 사업 성과를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될 예정이며, 이는 한중문화교류의 공식 홈페이지와 그리고 양국 내 SNS에도 함께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한중문화교류의 민간 공식 인증 사업 소개를 마치며 곧 홈페이지에 게재될 2차 공모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사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 순서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발표 순서인데요. 문화예술위원회의 여건상 오늘 현장에는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줌으로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접속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국제교류부의 여선희 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여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내 확진자 발생 때문에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국제예술 교류지원 사업 방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우리 예술의 해외 진출, 교류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국제 교류 사업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보이시는 세 가지 카테고리 사업으로 운영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예술국제교류 지원 사업, 두 번째는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지원 사업, 마지막으로 아르코 국제예술 확산 지원 사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세 가지 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어진 내용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제예술교류 지속을 위한 위드 코로나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기존 참가 예술가 및 신규 참가 예술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올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교류 대안 사업 구성을 의무화해서 사업을 유연화하는 방향이 주목할 만한데요.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 취소나 연기,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긴급 서면 회의를 추진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였다면, 작년부터는 대면 교류 사업 추진 시에 코로나19 확산 심각 단계를 고려한 대안 사업 병행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코로나 대안 사업이라 하면 웹 기반 전시, 공연, 그리고 온라인 워크숍 등 비대면 교류 방식으로 사업 전체 혹은 일부를 필수로 구성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페스티벌 혹은 마켓 등 해외 진출 환경의 온라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양질의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예술가의 해외 진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지원 규모를 최대 4천만 원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예술국제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예술국제교류 지원 사업은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문화예술 교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예술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공동 협업 사업이나 사전 리서치 혹은 추천 사업을 지원을 하되, 예술가 개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추가적인 플랫폼들을 예술이 차원에서 MOU를 체결하여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리서치라든지 사전 준비 단계 또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 신청 자격은 문학, 시각,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예술 분야의 예술단체 혹은 예술가입니다. 한국예술국제교류 지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카테고리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 MOU를 체결한 플랫폼은 프랑스 세계문화예술 상상축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전통예술단체가 프랑스 세계문화의 집에서 개최하는 상상축제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 지정형 사업으로 신청을 하시게 되고요. 이 밖에 자유롭게 해외 예술 단체 혹은 해외 예술 기관으로부터 초청장을 발급받으셔서 초청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혹은 공동 협업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는 비지정형으로 지원을 하시게 됩니다. 신청 대상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이 되고 최대 8천만 원까지 국제교류 사업 진행에 필요한 직접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지원 사업입니다.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지원 사업은 예술가의 해외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을 통해 우리 예술가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정형, 비지정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예술위원회에서 지정한 해외 주요 레지던스 기간이 26개 장르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외에 예술가들이 초청받은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할 경우에는 비지정형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문학시가 연극무용음악 전통 다원예술 분야의 예술단체 혹은 예술인이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지원 사업은 최대 직접 경비 지원 3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한국국제예술교류 지원 사업과 별개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부담 책정 의무는 없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에 저희 예술위원회에서 직접 MOU를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26개 지정형 레지던스 목록입니다. 그래서 문학 분야에 11개, 시각 분야에 7개, 공연 6개, 문화 일반 분야에 2개의 레지던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음영 처리된 레지던스의 경우에는 올해 진행이 불가한 사업이고요. 지금 시각 분야에서 프로젝트 에이스피랄, 그리고 베타니엔, 핀란드 히압, 국제연구 협력 아라우노 싱글 레지던스의 경우에 올 4월 추가 공모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비지정형 레지던스는 신청자가 그 해외 레지던스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초청장 혹은 기타 허가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을 하시면 지원 신청이 가능한 사업인에 반해 지정형 레지던스는 신청 자격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문학 분야의 경우에는 최소 한 권 이상의 발간 실적이 있는 문인이어야 하고요. 시각예술의 경우에는 개인전 혹은 단체전 등 최소 1회 이상의 전시 경력이 있는 시각예술 분야 작가이거나 시각예술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큐레이터가 지원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공연예술의 경우에는 전문 예술단체 공연 참가 실적이 3회 이상이거나 연출 및 안무 작품이 한 건 이상인 경력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밖에 문화 일반의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기획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쿠 국제예술 확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르쿠 국제예술 확산 지원 사업은 우수한 공연 예술 작품의 해외 초청 및 소개 자료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신청 자격 제한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21년까지 펜스 초이스 선정 작품이거나 공연예술 창작산 시 올해의 신작 혹은 레퍼토리 그리고 지속 연주 지원 작품에 한해서 아르쿠 국제예술 확산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 내용은 해외 페스티벌 초청 경비 및 홍보 책자 혹은 영상 제작에 필요한 직접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 같은 경우에는 최대 6천만 원까지 그리고 프로모션 키트 제작 지원 같은 경우는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 지원 사업은 사실 전년도 12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고 올해 3월경에 이제 심의가 종료가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 지원 사업 설명회에 참가를 한 이유는 4월에 아까 보여드린 그 지정형 레지던스 사업의 일부가 추가로 공모 예정에 있고 그리고 2023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10월경에 또 공모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 한번 일독해 보시고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드리면 보다 자세한 내용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금 설명해 주신 사업들은 22년도에 공모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이 지속 사업이기 때문에 23년도, 24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2022년이 한 10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정기라 원장님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 정기라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분께서 지금 지켜보신 대로 5개 기관의 국제문화교류 지원사업 공동설명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셨습니까? 5개 기관이 이 공동으로 설명회를 갖는 것은 제가 알기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회를 하는 취지는 뭐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동안 제 국제문화교류 지원 사업을 여러 개 기관에서 뭐랄까 각계약진을 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비슷비슷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소위 말해서 이제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기관들이 이제 각계약진하다 보면 어디에 무슨 사업이 있고 이걸 응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비교 분석할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과 같은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교 분석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어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5개 기관의 국제문화교류 지원 사업이 모두 33개입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잘 보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사례 중심으로 또 응모하실 때 어떤 도움이 될지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 기대에 미쳤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쪼록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국제문화교류는 한마디로 저는 한류를 실현하는 전 단계라고 봅니다. 국제문화교류를 통해서 이제 교류 한류, 국제 한류, 실천 한류, 쌍방 한류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동 설명회 이후로 저희는 앞으로 이런 내용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공동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세종학당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5개 기관 저희 진흥원을 포함해서 5개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과 기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과 같은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체부의 문화정책국 이진식 국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와 같이 폐회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기관의 발표를 포함해서 모든 공식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회 영상은 차주 정도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와 함께 통합 자료 역시 지금 진흥원 사이트와 유튜브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이 역시도 약간의 보완을 거쳐서 다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이 두 자료집 자체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두 자료를 함께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진흥원에서 재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문화로라는 국제문화교류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오늘 들으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지원 시기, 지원 방법까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은 이후에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지원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사업을, 이 공동 설명회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면서 보다 충실하게 보다 풍성한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공동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